안녕하세요. 저는 임소연입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편지를 통해서 친구를 사귄다는 게 색다르기도 했고, 이번 프로그램으로 인간관계를 넓혀보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동생들은 많은데 언니 오빠들이 없어서 동갑인 친구나 언니를 새로 사귀고 싶습니다. 성격인 것 같아요. 비슷한 성격도 좋지만 저는 가끔 정반대인 성향인 친구한테도 강하게 끌리거든요. 지금 바로 쓰면 되나요? 제가 처음에 낯을 좀 가리는데 알고 보면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밤 산책을 같이 다닐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카페에 앉아서 수다 떠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 썼습니다. 전달 잘 부탁드립니다. 이 장소는 제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여서 선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지관계 1화의 수신자 김은재입니다. 편지가 하나 왔는데 어떤 분이 쓰셨을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낯을 조금 가리지만 알고 보면 긍정적이고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히 밤 산책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해요.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배려심이 깊은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다음 편지 장소 힌트는 작은 산을 산책하다 만난 흔들림.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낯을 가리다가 친해지면 엄청나게 활발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비 오는 날 추적추적하게 감성적인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하고, 밤 산책. 저는 청계천 거리를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조용히 걷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특징 하나하나가 저랑 굉장히 유사하셔서 왠지 잘 맞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힌트는 흔들림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장소로 한번 가보면 될 것 같아요. 편지 장소 힌트를 작은 산을 산책하다 만난 흔들림이라고 주셨는데 제가 아는 산이 학교 근처에 여기뿐이기도 하고 또 흔들림이라고 하니까 저기 보이는 흔들그네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 장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맞을까요? 두 번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내용을 쓰셨을까?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전 아직 친구랑 크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원래 차분하기도 하고 화가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한데 기억력이 안 좋아서 시간이 지나면 금방 까먹거든요. 그래도 작게라도 다툼이 생기면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밸런스 질문으로는 10억 vs 절친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다 적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잘 찾으셨네요. 전 그곳에서 자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우정을 위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못 믿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 친구와 크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원래 차분하고 화가 없는 편이기도 한데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까먹어버리거든요. 그래도 작게라도 다툼이 생기려고 하면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수신자분은 친구 간의 다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밸런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억대 절친. 다음 편지 장소 힌트는 자연과학관 우체국 앞에서 앞으로 7발자국, 오른쪽으로 5발자국, 왼쪽으로 7발자국 이동한 후 바닥을 보시오. 이분은 친구 관계에서 크게 싸워본 적이 없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까먹어버린다는 대목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일 것 같다? 그런 긍정적인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다툼이 생길 때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한다는 부분이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다툼에 대해서 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안 좋아졌을 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다투고 화해하는 것에서 오는 배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밸런스 질문은 엄청나게 큰 액수를 주셨지만 저는 절친을 선택하겠습니다. 친구가 없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장소 힌트가 너무 어려운데 일단 우체국이라는 건 확실하니까 가보겠습니다. 네, 편지 장소 힌트에 자연과학관 우체국 앞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우체국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편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7발자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른쪽으로 5발자국, 왼쪽으로 7발자국. 여기 편지랑 학생증이 있는데 이 학생증에 어떤 분인지에 대한 힌트가 있을까요? 대학에 오기 전에는 대학에서 사귀는 친구들이 다 비즈니스라는 얘기를 듣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직접 대학에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대학에서 사귄 친구들이 제 일상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굉장히 소중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우정에 관한 논쟁으로는 남녀 사이에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가를 적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도 잘 찾으셨나요? 학생증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자유전공학부 이사학번 임소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편지에서는 대학생의 삶에서 우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해 볼까 해요. 대학에 오기 전에는 대학에서 사귀는 친구는 전부 비즈니스라는 얘기를 듣고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비슷한 환경에서 같은 고민을 나누고 성장하는 만큼 대학생의 삶에서 우정은 무엇보다도 특별한 가치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정에 관한 논쟁을 하나 질문 드릴게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종 만남 장소 힌트는 엄마와 아이들이 드나드는 곳의 첫 번째 계단. 자유전공학부 이사학번이셨구나. 저는 이제 2학번 고학년에 접어들어가는 시기인데 파릇파릇한 이사학번이시라고 하니까 왠지 동생일 것 같기도 하다는 강한 확신이 듭니다. 우정이라 사실 저도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학에서 만나는 인연이 전부 비즈니스고 깊은 친구까지는 못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꽤나 걱정을 했었는데요. 비즈니스라는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이 논쟁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꼭 연인 관계로 나아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성별이 다르더라도 충분히 친한 친구로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종 만남 장소는 엄마와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그 장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드나드는 곳은 하늘못인데요. 하늘못에서 우리 가족을 자주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최종 만남 장소 힌트가 엄마와 아이들이 드나드는 곳의 첫 번째 계단이었는데요. 여기 뒤쪽에 원래는 오리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오리들을 엄마와 아이들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고요. 이 장소에 오니까
저기 어떤 분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편지 보내주신 분 맞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영어 영문학과 2학번 김은재입니다. 저는 자유전공학부 2사학번 임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사학번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03년생 22살입니다. 제가 사실 2사학번이라고 하셔서 저보다 좀 어리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동갑. 아, 저도 03년생입니다. 저 동갑 친구가 갖고 싶었거든요. 많이 없으세요? 네, 그 2사학번이다 보니까 주변에 다 동생들만 있어서. 친구랑 크게 싸워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친구에게 서운했던 적도 잘 없으신가요? 가끔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감정을 조금 누르시는 편이었어요? 네, 어, 보통 네. 서운함이 느껴지면은 그냥 지나갈 때까지 있다가 까먹고 마는 편이긴 한데 네. 친구가 서운해하는 것 같으면은 먼저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해요. 저도 조금씩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넘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꼭 답답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싸워본 적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밸런스 게임도 질문 주셨잖아요. 네, 혹시 10억 대 절친? 전 당연히 절친이. 10억을 주신다고 해도 네. 당연히 절친을 고르시는군요. 네, 저는 혹시 어떤 거 선택했을 것 같으신지. 10억? 벌써 그런 이미 벌써 별말 안 했는데 저는 그래도 절친을 골랐습니다. 10억이 큰 액수기는 한데 친구가 없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대학에서 만나는 인연들이 좀 비즈니스 관계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실제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는 어떠셨어요? 그 말을 듣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막상 와서 보니까 제가 자취를 하기도 해서 본가 친구들, 본가 부모님이랑은 다 떨어져 지내는 동안 주위 사람이 다 동기들이다 보니까 네. 가족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공통 분모가 거의 없는 인연들이잖아요. 과거도 잘 모르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서 되게 깊게 친해지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중요한 거를 잊고 있었는데 논쟁거리를 또 하나 주셨잖아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완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가능. 거의 확신이시네요? 제 주변 친구들이 진짜 친구 같아서 그러면 남사친분들이랑 꽤 스스럼 없이 잘 지내시는 편이세요? 근데 남사친이라고 하면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그냥 그냥 친구? 그냥 친구. 저한테 우정은 편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편지를 쓰는 입장이 되면서 받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의미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서 서로 잘 주고받는 게 우정인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우정이라고 하면 이번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좀 연결된다는 느낌? 왜냐면 편지를 계속 받으면서 장소에 대해서 계속 힌트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점점 다가가는 기분? 그렇게 마음이 연결되는 기분이 들었고 실제로 우정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연결되는 그런 과정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연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정을 주제로 처음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교내에 몇 없는 동갑내기 친구를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동갑 친구가 진짜 없어서 동갑이나 언니가 나오길 바랬는데 딱 동갑이 나와서 그리고 취향도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것도 기념이니까 사진 같이 찍을까요? 네, 좋아요. 셀카 찍는 거 좋아하세요? 네.